반갑습니다. 정기철입니다. 제가 매번 영상의 도입부에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는데 혹시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좀 딱딱한 컴퓨터를 다루는 과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취미를 또는 재미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그렇게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 3장입니다. 컴퓨터 구조고요. 아마 3장에서 오늘 하는 내용이 가장 쉬운 내용일 듯합니다. 왜 쉬울까요? 네, 입출력 장치 이야기입니다. 물론 입출력 장치도 실제 하드웨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컴퓨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컴퓨터를 바라보자라는 상황이어서 입력장치, 출력장치는 간단하게 그림만 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입력장치, 그림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예, 이런 입력장치죠. 가장 기본적인 입력장치들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 마우스가 나왔으니까, 마우스라는 장치가 나왔으니까 마우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마우스라는 게 언제 개발이 됐을까요? 처음에. 여기 있는 더글라스 엔젤 발트라는 분이 1970년도에 특허를 신청했을 때의 특허 도안 그림이고요. 이 놈을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나무통 같은 외곽을 가지고 밑에 바퀴 같은 게 있네요. 이게 197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한 50년밖에 안 되는 물건입니다. 사실 전자식 컴퓨터라는 것도 194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된 물건들은 아니죠. 그렇게 오래된 물건은 아닌데 이 마우스라는 이놈은 1970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만큼 유용한 장비가 더 유용한 장비가 개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또 다른 놀라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위키피디아에 이분에 대한 걸 좀 찾아봤었는데 더글라스 엔젤 발트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화면처럼 생기셨네요. 근데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2013년도에 돌아가셨죠. 예, 마우스 살펴봤고요. 출력장치, 화면에 보시는 다 출력장치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어떤 입출력 장치가 있나 한번 보면 요즘 동작인식 많이 하죠. 밑에 링크도 있는데 이 링크는 영상 하단에 글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1분 34초짜리니까 잠깐 한번 보고 와도 될 듯 합니다. 엑스박스를 이용한 데모 영상이군요. 예, 키넥트 엑스박스 360이고요. 스타워즈 게임이군요. 더 이상 보여드리면 안 될 듯 합니다. 게임이라서요. 또 립모션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작은 디바이스인데 이제 손가락에 움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키넥트 같은 것들은 몸 전체 윤곽에 적절한 입력 장치이고요. 손가락처럼 세밀한 장비를 이용해서 요즘 립모션이라는 요만한 실제 손가락 길이만큼 정도 되는 디바이스입니다. 립모션을 이용한 장비 꽤 많이 씁니다. 오른쪽에 있는 링핏 써보셨습니까? 이거 자꾸 이제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뒷광고 없고요. 링핏, 예. 저도 써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운동 효과도 충분하고요. 또 재미까지 만든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런 장비 중에서는 가장 재밌는 장비가 아닐까 합니다. 비싼 게 흠이죠. 대표적인 출력장치, 새로운 출력장치는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분야의 3D 프린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밑에 있는 3D 프린터 동영상도 있는데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교재의 120쪽입니다. 이제 입출력장치의 한 페이지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재에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 이 이야기는 향후에 운영체제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은 좀 그냥 암기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상당히 많은 입출력 장치들이 있죠. 그런데 입출력하는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키보드를 클릭하면 값이 입력되고,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입력되고, 프린트하라 그러면 프린터로 출력되고 라고 아시겠지만, 그 전 과정을 운영체제가 맡아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일이 사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완전히 이해는 되시지 않더라도 조금만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입출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번이 CPU를 통한 입출력죠. 두 번째는 DMA 방식을 이용한 입출력 방법입니다. 1번이 CPU를 통한 입출력 제어라는 말은 CPU가 입출력을 담당한다는 뜻이고요. 밑에 DMA라는 방식은 CPU가 입출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입출력 장치 제어기 IO 컨트롤러라는 CPU와 별도의 장비가 입출력을 실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출력을 CPU가 전담하는 방식과 전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CPU를 통한 입출력 제어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프로그램드 IO, 이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이 프로그램드 IO라고 합니다. 프로그램드 IO라고 하고요. 밑에는 인터럽트 IO는 인터럽트 드리븐 IO라고 합니다. 실제 프로그램드 IO는 지금은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전 방법이고요. 지금에 있는 대부분의 CPU를 통한 입출력 제어 방법은 인터럽트 드리븐 IO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인터럽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곳곳에서 인터럽트가 쓰이거든요. 당연히 입출력에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메인 메모리 내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죠.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키보드로부터 어떤 입력을 기다린다고 쳐요. 근데 프로그램은 1번 있고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떠 있죠. 여러분 지금 운영체제에서 보시듯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떠 있는데 프로그램 1번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요구하는 동안에는, 기다리는 동안에는 프로그램이 쉬고 있겠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한다는 말은 CPU가 놀고 있다는 거죠. CPU가 놀고 있는 순간에 뭐 할까요? 실제 놀지 않죠. CPU는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개 메인 메모리에 떠 있는데 CPU는 한 놈이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쉴 동안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키보드가 클릭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그때 이제 프로그램 1이 재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메인 메모리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떠 있는 상황을 멀티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합니다. 멀티 프로그래밍. 나중에 운영체제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그래밍 방식, 메인 메모리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떠 있는 상황에서는 입출력 동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쉬기 때문에 CPU는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때 입출력이 발생하면 입출력이 끝났어요 라고 인터럽트가 발생해야만 쉬고 있던 프로그램이 재가동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프로그램드 IO는 그런 비효율성이 있어서 프로그램드 IO의 비효율적인 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럽트 드리븐 IO입니다. 이 두 개 차이점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암기를 하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개의 방법 다 CPU가 입출력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보통 입출력이라 그러면 IO 장치에서 어디로 데이터를 옮기는 걸까요? CPU일까요? 아닙니다. 메인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IO라 그러면 IO 장치와 메인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달을 말하는 거고요. 이 전 과정을 CPU가 중계를 한다는 거죠. 이게 CPU를 통한 입출력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CPU가 입출력을 하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 즉 디스크와 같은 대량의 데이터는 CPU가 입출력을 관장하지 않습니다. 디스크에 있는 디스크 컨트롤러라는 장비가 그놈이 실제 입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컨트롤러가 메인 메모리로 바로 데이터를 넘겨버립니다. CPU의 도움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DMA라고 합니다. Direct Memory Access. 직접
메인 메모리에 접근을 한다고요. 누가? 입출력 제어기가 하는 겁니다. 입출력 제어기는 입출력 장치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DMA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는 DMA 방식을 많이 쓰고 키보드와 같은 소용량의 데이터는 인터럽트 드리븐 방식을 많이 씁니다. 조금 걱정입니다. 121쪽에 짧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지 좀 의문인데요. 일단 영상을 시청하시고 궁금증은 댓글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3장의 마지막 병렬 컴퓨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